그러면은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긴 레이어들만 있어도 이 함수를 근사할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된대요. 그거를. 근데 사실 지금 리그레이션 하자는 가중치랑 바이어스 둘 다 바꾸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게 그 신경망이라는 거는 이걸 설명을 대충 했더니 신경망이라는 거는 그 입력이랑 출력을 우리가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미 가지고 있어. 그리고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어떤 예를 들어 y는 x제곱을 근사하고 싶다고 하면은 내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 이런 데이터들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함수는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넣었을 때 얘를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얘랑 처음에 만약에 가중치랑 바이어스가 다 랜덤으로 돼 있었다면 얘는 그냥 막 이상한 함수가 돼 있겠죠. 근데 그러면 얘는 이거를 출력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랑 이거의 오류 차이를 계산해서 그거를 토대로 그 가중치랑 바이어스를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학습이라 하는 거고 그거는 나중에 나올 건데 일단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이거가 사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요약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짝대기 하나가 웨이트 하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I1, I2 해서 I5까지 들어갔다고 했을 때 여기에는 예를 들어 W1, W2 이렇게 가면은 이 노드에는 I1, W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서도 들어가고 여기서도 들어가고 여기서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겠죠.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반복해서 신경망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거 한 층을 레이어라고 합니다. 레이어. 이거 하나가 노드. 아까 얘기한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노드가 다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몇 개만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만드는 사람 마음이고 어쨌든 이렇게 좀 그 인간의 어떤 신경망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여러분들 이거 행렬 알아요? 행렬? 거의 다 아세요. 그럼 이거를 쉽게 쓰면은 사실 행렬로 한 줄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이 A1이라는 출력은 여기 웨이트가 W1, W2, W3, W4가 있어요. A1이라는 거는 바이어스 더하기 W1, X1 더하기 W2, X2 더하기 W3, X3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싶은 이거의 출력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행렬로 이렇게 한 줄로 쓸 수 있다. 그렇죠? 이해 안 되면 있으면 바로 질문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류를 계산할 겁니다.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실제로 신경망이 처음에 딱 구성됐을 때 랜덤이라면 그 막 이상한 것을 출력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OI라고 하는 거고 YI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답. 그게 YI고 이거를 그럼 오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결국에 오류라는 거에 함수, 오차 함수라고 하나? 그거의 조건은 대표적인 조건이 뭐냐면 그 내가 알고 싶은 정답에서 최소값을 가져야 돼.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면 내가 알고 싶은 정답이면 오류가 이제 최소가 되고 그게 결국에 내가 얻고 싶은 신경망의 목적이니까 이거를 이차함수로 많이 써요. 이거를 이제 MSE라고 하는 오차함수이고 이렇게 그 제곱들을 다 더한 거를 n으로 나누는 그런 식이고 그 하나에 대해서만 쓰면 이런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러면 MSE는 어떤 변수의 함수일까요?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의 현재 가중치. 오 맞아. 현재 가중치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MSE라는 거는 자기가 그 모델의 가중치 또는 바이어스의 함수인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MSE가 최소가 될 때 우리는 가중치를 알고 싶은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그냥 임의로 생성했을 때는 아무거나 나와요. 그냥. 그래서
오차도 좀 크게 나올 수 있죠 이때는. 근데 우리는 오류를 줄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가중치가 여기까지 이게 업데이트 되는 거를 우리는 바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뭐를 써요? 그러면 이거를 미분을 합니다. 이거를 미분을 해서 만약에 미분 값이 양 쓰면은 이쪽에 있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줄여야 되고 미분 값이 쓰면 얘는 이쪽에 있는 거니까 늘려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사실 중요한 식이 나오는데 경사하강법을 합니다. 경사하강법이라는 거는 이 식 자체를 경사하강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분계수가 크면은 그만큼 멀리 있는 거예요. 얘는 미분계수가 작으면은 가까이 있고 그러면 멀리 있을수록 더 많이 업데이트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를 가중치를 업데이트 시키는 거를 이 미분계수에 이 마이너스 알파를 곱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렇게 얘를 꾸준히 반복을 시키면 결국에 여기 수렴하겠죠. 이거를 이제 경사하강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알파를 러닝 레이트라고 해요.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그건데, 그러니까 얘가 크면은 빨리 얘가 그러니까 크게 변하고 알파가 작으면은 작게 변하겠죠. 그리고 이게 러닝 레이트가 너무 작으면은 이렇게 되죠. 어느 세월을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는 빨리 학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크면은 얘는 너무 훅훅 변하니까 얘도 느리게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러닝 레이트는 적당한 게 좋다. 근데 이 경사하강법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최소값을 찾고 싶은 건데 이 경사하강법이 주는 수렴점은 극소점이에요. 근데 극소점이 전부 최소값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점, 로컬 미니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극소이긴 한데 최소는 아닌 이런 점에 얘가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얘 여기 있으면은 미분계수는 0이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학습을 안 해요 얘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여기야. 그럼 얘도 어떻게든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볼게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가 이게 좀 어려운데 경사하강법에서 미분계수를 구해야 되는데 사실 신경망은 엄청 아까 그 사진 보시면 엄청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떤 특정한 그 웨이트에 대한 그 오차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거를 쓰냐? 이렇게 그 체인룰이라고 하는 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합성함수 미분법을 약간 일반화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MSE를 가중치로 미분한 걸 찾고 싶어. 그럼 처음에 가중치를 이 출력으로 그 오차함수를 출력으로 미분합니다. 이 식은 알죠? 왜냐면 MSE는 그냥 그 어떤 O에 대한 그 출력에 대한 이차함수예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건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얘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미분을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O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뭐 1이 되겠죠. 같으니까 1이 되고 얘는 F가 이제 활성화 함수니까 활성화 함수의 도함수가 될 거고 얘는 이제 K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한 거를 다 곱하면 저 미분계수를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뭐 일단 넘어갑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거는 순전파와 역전파로 이루어집니다. 순전파는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거. 여기 입력이 들어가면 웨이트를 곱해서 바이어스를 더하고 이런 걸 반복해서 출력을 얻는 과정. 이 순전파도 역전파라는 거는 이 오류를 계산하고 이거를 토대로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잖아요.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데 그럼 미분계수를 찾아야 돼.
찾아야 되고, 그러면 아까 체인 룰에서 나왔듯이 만약에 여기 있는 웨이트랑 여기 있는 이 오류의 미분계수를 찾는 거는 이렇게만 가면 돼요. 여기 있는 과정에서 미분을 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 있는 걸 구하고 싶으면은 여기를 지나서 얘의 미분계수를 찾아야 된다. 아까 체인 룰에서 보시면 그렇게 그러니까 그 합성함수가 가는 거를 반대로 따라가면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듯이 결국엔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역으로 전파가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역전파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인공시험망의 어떤 개간이고 너무 빨리 설명한 것 같은데? 이해 안 되는 거 솔직하게. 그 아까 5차 역전파 계산할 때 네네네. 합성함수 미분법 하면서 식 잔뜩 보여주셨던 거 있잖아요. 아 이거요? 네. 그런 거는 몰라도 되는 건가요? 이건 저도 몰라요. 이거는 진짜 식인 형 이거 알아? 아니 그냥 아까 저기 있는 거를 다 시그마 붙여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저거 합성기법을 안 쓰고 싶어서 하나서. 어쨌든 이거는 되게 복잡한 그런 거다. 실제는 안 써. 내가 알기로는 진짜 이론이네. 이론했으면 저렇게 안 써. 형이랑 근데 이해 안 되는 거 없어요 진짜. 나 같으면 진짜 이해 못할 것 같아. 어쨌든 이런 게 인공신경망의 어떤 개괄이다. 그러면은 다음 넘어갑시다. 수성신경망은 얘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미지를 처리할 때 많이 쓰이는 신경망이고, 그러니까 이미지 처리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미지는 2차원, 그러니까 정확히 3차원인데 2차원 데이터죠. 여기 한 픽셀에 어떤 색깔이 있는가. 그러니까 아까 왜 3차원이야 얘기했냐면 얘가 색깔을 보통 어떤 데이터로 나타내죠? RGB 그렇죠. 그럼 얘는 RGB가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이렇게 했죠 얘가. 이게 3차원 데이터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걸 봤을 때 컨버루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써서 중요한 건 이 이미지랑 이 이미지랑 어떤 상관인지 이거를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2강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것도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공신경망은 데이터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인공신경망은 사실상 대기업이 진짜 유리한 게임이죠. 대기업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많고 데이터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4개밖에 없으면 얘는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고 뭐 이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데이터가 엄청 많이 필요해야 우리가 원하는 함수를 정확하게 근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가 엄청 많으니까 이거를 하나하나씩 순정파하고 또 그거를 역전파해서 계산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데이터를 나눕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 매치라고 하는 묶음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700개가 있으면 100개씩 나눠서 7개의 묶음을 만들어요. 그걸 하나하나를 이제 미니 배치라고 하고 그래서 그 배치를 한 번에 순정파를 시키고 한 번에 역전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오류를 계산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 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거를 전체 데이터를 한 번만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여러 번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번 배치가 있고 2번 배치가 있고 10번 배치가 있어. 그러면 이거를 쭉 갔다가 한 번 더 해요. 계속해요. 이거를 하는 횟수를 에포크라고 합니다. 예, 이거를 에포크라고 하고 그렇죠. 여기까지 안 되는 거 없어요? 자, 근데 네. 배치라는 거를 써도 결국은 그 데이터 하나하나를 따로 학습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학습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웨이트를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배치를 한 번에 그 학습을 시킨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하게 되면은 하나를 하고 웨이트를 바꿔, 하나를 하고 웨이트를 바꿔,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100개를 한 번에 하면은 100개 치를 한 번에 전파시키고 한 번에 역전파를 시켜서 그걸로 웨이트를 한 번에 바꾸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죠? 자,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시경망들은 결국에 그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는 숫자들의 연산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연산을 좀 더 약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효율적은 아니다. 어쨌든 이거를 정규화를 시켜요. 정규화가 뭔지 알아요? 얘는 평균, 얘는 표준 편차. 그러니까 이 배치를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럼 이것도 결국에 어떤 이미지 야구는 하지만 이미지도 RGB도 다 그게 숫자로 변환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값에서 평균을 빼, 그리고 이거 그 표준 편차로 나눠가지고 얘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로 얘를 변환을 시킵니다. 그러면 얘가 뭐 학습이 잘 된대요.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인공시험하면. 그냥 이렇게 했더니 뭐 잘 되더라, 약간. 그렇죠? 이유는 뭐 잘 모르고. 여기서 이게 왜 들어가냐면, 만약에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0이 되어버리면 오류가 나죠. 0으로 나누니까. 그래서 엄청 조그만 수를 더해서 이걸 막아준다. 그래서 뭐 학습 속도가 개선된다. 근데 이 과적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볼 텐데, 과적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아까는 되게 이 y나 x제곱 같은 거 엄청 깔끔한 예시였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도 그렇게 막 완전 균일하게 생각할 수 없죠.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에 따르는 말은 뭐냐면 정답이 확실하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수식은 정답이 바로 있지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의 대표적인 예시 중에 어떤 뭐 집의 어떤 뭐 평수, 뭐 위치 이런 거를 가지고 집값을 예측한다고 봅시다. 그럼 그거는 명확한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도 이 어떤 곡선에 대해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거의 어떤 중간 정도를 잘 찾아내는 게 좋은 신경망이에요. 근데 과적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에포크를 너무 많이 돌렸어. 학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주어진 데이터에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학습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잘 학습됐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죠? 이거는 너무 학습을 많이 시켜서 과적합이 일어난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드롭아웃이라고 하는데, 드롭아웃은 임의로 뉴런을, 그러니까 그 노드를 삭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노드는 10%나 10%에 30% 확률, 이거는 정해주겠죠, 개발자가. 그럼 이 피해 확률로 없어져요. 어떤 학습에서는. 이게 왜 좋냐? 이게 왜 좋냐면 결국에는 이걸 봅시다. 이 과적합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을 많이 시켜서 일어나는 건데, 내가 드롭아웃을 했어. 그러면 어떤 모델은 막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됐어요. 어떤 모델은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됐어. 여기서 어떤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드롭아웃을 시켜서 이 어떤 노드가 삭제된 거야. 이게. 그런 종류들이 엄청 많은 거죠. 결국 마지막에는 그거를 평균을 냈을 때 이렇게 과적합을 방지하는 이런 거를 얻을 수 있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노드를 삭제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신경망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다른 신경망 하나 만들었고 또 이쪽
노드를 삭제하면 또 다른 신경망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 신경망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 개를 평균을 시켜.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렇게 나오고 어떤 거는 막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얘네들이 엄청 여러 개가 있어. 왜냐면 노드가 엄청 많고 그거 중에 아무거나 임의로 삭제했을 때 그런 모델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전부 평균을 시켰을 때 이렇게 예쁜 거를 얻어낼 수가 있다. 드롭아웃으로. 근데 저렇게 평균한 게 항상 좋은 값으로 이어지나? 그렇겠죠 아마.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짜 왜냐면 이게 진짜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노드가 실제로 막 엄청 많고 그거 중에서 임의로 없앤 거니까 그 모델들은 그거 수보다 훨씬 많겠죠. 그러면 그 중에 평균이라면 아마 괜찮은 걸로 쓸만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수학적인 있나? 승원이 형. 누가 없이 항상 좋은 거를 준다는 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내가 좀 별로 없는 거. 뭐 그렇답니다. 근데 살짝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면 되냐면 사람 뇌가 있는데 그러니까 뇌를 일부분을 랜덤하게 삭제해도 잘 되도록 훈련을 시키면은 그러면은 살짝 뭐라 해야 되지? 모든 부분이 좀 균형이 맞도록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평균을 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노드는 P의 확률로 사라졌고 1-P의 확률로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가중치에 전부 다 1-PW를 1-P를 곱해줘야 평균이 되겠죠. 그죠? 확률을 곱해서 더한 게 평균이니까 기대값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드롭아웃을 이렇게 코드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엄청 많이 필요하다고 했죠 아까. 신경망을 학습을 하려면. 그런데 이 데이터를 전부 다 학습에 쓰는 게 아니에요. 일부는 학습에 써요. 일부는 테스트라고 해서 이 모델을 검증하는 데 사용해요. 이 테스트는 절대 학습에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냥 오케이. 왜? 아니. 이거는 절대 학습에 사용하면 안 돼. 왜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델을 만들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모델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줘야 되잖아. 그때 쓰는 게 테스트인데 이 테스트를 만약에 그 훈련을 할 때 써버렸어.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올바른 검증 방법이 될 수 없겠죠. 왜냐면 훈련을 하면서 이미 그 테스트 데이터에 어떻게 보면 맞춰진 신경망인데 테스트를 그걸로 또 했어. 그러면 이거는 사실 좋은 게 될 수가 없다. 예, 여기까지 하고 일단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